안녕하세요. 또가리TV의 가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농업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농업 투자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농업 대형 펀드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농업에 투자를 시작하기는 좋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다른 펀드와 비교를 해도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셰어 파밍은 직접 투자, 즉 투자자와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단 농업 펀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자와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중간에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농산물을 농부와 중간 도매상 없이 직거래를 하면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농업 대형 펀드 수익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로는 농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농장을 가지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펀드는 총 5개의 농장을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여기 5개 농장이 모두 잘 되면 좋지만 예를 들어 3곳이 잘 되고 2곳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안 좋은 2개 농장 때문에 총 펀드의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농업 대형 펀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주식시장 ASX에도 상장되어 있는 센트리아 투자그룹에서 판매하는 농업 펀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이렇게 총 밸류 441밀리언의 5개 농장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 농사 전문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트리플 넷 리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트리플 넷 리즈는 보통 임대, 렌트와 달리 세입자는 이 땅의 관리 비용, 보험금, 세금 등 모든 관리를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계약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집 렌트를 주었을 때는 집주인이 기본적인 세금, 수리비, 보험료 등을 지불하는 것과 달리 세입자가 모두 알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당연히 좋은 계약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 펀드는 5개의 농장에 세를 주고 세입자에게 받는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최소 투자 금액, 배당금 지급 시기, 투자 기간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주식과 비슷한 것이 유닛, 즉 주식에서 한 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시세가 유닛 하나당 0.95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투자 금액이 만불이므로 1,450 유닛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매달 배당금이 주어지는데 최근 배당금이 유닛당 0.5센트를 받습니다. 즉 만불치 유닛을 사면 매달 52.25불, 연간 627불, 즉 대략 6%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닛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다른 분야의 펀드 투자와 비교해서 특별히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펀드들도 수익률을 확인해 보았는데 역시 딱히 좋다고 생각드는 펀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보통 부동산 펀드 또한 배당금은 5%에서 9% 사이였습니다. 배당금만 보았을 때는 농업, 부동산 펀드 모두 분명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펀드 포트폴리오, 즉 부동산 자산의 밸류는 상승하지만 그와 반대로 유닛 가격의 상승은 보기 힘든 대형 펀드 시스템에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는 캐피탈 게인에서 큰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끝내기는 아쉬워서 한번 우리가 아는 호주 기업의 주식의 배당률도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대표 은행 중 하나인 ANZ입니다. 보통 이런 대형 일반주는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ANZ의 기록을 보면 24년 전반기는 연 약 5.8%, 23년 후반기는 연 7.7%의 높은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가격 또한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대표은행 커먼웰스입니다. 24년 전반기는 3.5%,
23년 후반기는 3.6%입니다. ANZ보다는 배당금이 적지만 커머널스 역시 주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우럴스 그리고 콜스입니다. 먼저 우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럴스는 특별한 것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특별 보너스 배당금을 집행했습니다. 아마도 우럴스 창립 100주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배당금을 보면 24년 전반기는 2.8%, 후반기는 3.2%, 주식 가격 또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스입니다. 24년 전반기는 4.2%, 후반기는 3.4%입니다. 은행과 슈퍼마켓 주식의 배당금을 알아보았는데 지난 1년간은 확실히 은행주가 슈퍼마켓 주식보다 강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 강세가 이어진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슈퍼마켓은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받아서 약세였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주는 하락세가 되고 슈퍼마켓은 상승세가 되어질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농업펀드, 부동산 펀드, 그리고 주식까지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상품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펀드 투자보다는 ASX 주식이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장 투자의 강점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번 영상은 농업 투자의 단점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농업 투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